정부가 법률까지 개정하며 댐 건설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단양 지역 주민들이 단양천담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수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보은 연어양식장을 놓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냐, 박덕흠 의원의 이해 충돌이냐, 지역 정치권의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청주병원 법인 취소 결정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법인 청산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당장 병원 자리에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청주시는 난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 한 달여 만에 단양 군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댐 건설 사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협의회를 없애려고 해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 군민 천여 명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단양천댐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반대 의지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인구 2만 7천여 명 가운데 1,000명이 모인 것 자체가 이례적. 그만큼 반대 의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계곡에 그 계곡을 물속에 넣으면 그러면 두고 봐야 할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단양천댐 건설 백지화가 유일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알리고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단양 군민의 의지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철회입니다. 두 가지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댐 건설을 더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댐 사전 검토 협의회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전 검토 협의회는 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기구입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외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댐 사전검토 협의회 관련 조항의 삭제는 사실상 국가주도 댐 건설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지역 인사 이런 그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총망라해가지고 권고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협의가 폐지된다면은 정부 주도로 계획되고 정부 주도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주민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까지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댐 지을 곳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보은군이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민간주도 연어 양식 사업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이 박덕흠 국회의원과 전 후원 회장의 사업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 음해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 필요성과 관련 예산 증액을 강조한 것이라며 평가와 선전은 온전히 해수부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박덕흠 의원의 전 후원 회장 처남이 사업을 맡은 업체 임원이고 박 의원은 이 사업을 공약했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료 시의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항의한 박영기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영기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상대당 의원에게 반말을 듣자 동료 의원의 주택에 들어가 전지가위와 쪽지를 두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병원 법인 취소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병원 자리에 청사를 지어야 하는 청주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착공이 늦지 않게 청주병원을 철거해야 하는데 강제 집행을 피하려다 보니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주병원 건물.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되고 입원 환자들까지 모두 나가면서 청주시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이 법인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청주병원 건물은 보상과 함께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건물 내부의 승강기와 난방시설 등 시설물은 여전히 청주병원 재산 목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주병원 측은 당분간 법인 청산에 들어가지 않게 돼 철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시설물 처분도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다툼과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주시는 청주병원 측이 법인을 청산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상황. 청주시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담이 큰 만큼 청주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철거 준비에 들어갈 시간이 촉박해 언제까지 협의에 매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건물 보상의 범위를 놓고도 청주시는 내부 시설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주병원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측이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이 해결돼도 착공까지 문화재 조사 등 절차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청주시 사직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승용차와 양옆에 주차된 승용차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전기차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보닛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유소년 바이크 대회가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코리아 모빌리티 그룹과 월드 그랑프리 주관사, 증평군 등은 오늘 벨포레 리조트에서 미니 그랑프리 코리아 시리즈 오픈 행사를 열고 대회 상위권자에게 월드 그랑프리 출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 규격의 레이싱 서킷을 연 증평 벨포레 리조트는 미니 그랑프리 코리아 시리즈 유치와 함께 유소년 캠프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MBC 충북이 마련한 기획 프로젝트가 잇따라 방영됩니다. 계란이 왔어요는 인구 감소로 동네 마트가 사라져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서 해결책을 찾는 신선 밥상 프로젝트로 내일 오전 10시 25분에 첫 방송돼 12주간 매주 방영됩니다. 또한 충북의 지역 매체가 공동 취재단을 꾸려 주요 이슈를 심층 취재하는 팀로컬 C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주제로 첫 방영됩니다. 옥천신문과 음성타임즈, 월간 오기내와 단비뉴스 등 6개 지역 매체가 참여해 매달 1회씩 5차례 방영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암표 매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아이돌 그룹인 B2B 멤버 이면식의 뮤직비디오 촬영기를 담은 다큐 영화 더 영맨 앤드 더 딥시의 티켓이 온라인에서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무국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려 다음 달 5일 개막 이전까지 영화 티켓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생 등으로 충북의 학생 수가 18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7만 7,390명으로 지난해보다 1.5%인 2,640명 줄었습니다. 특히 유치원생은 2.8%인 14,000명, 초등학생은 4.3%인 7만 8,000명 줄었습니다. IB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